네, 이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3회차 온라인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을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채팅으로 한번 손 한번 풀고 시작해 볼까요? 다들 이제 오늘 질문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체육학의 내용과 관련된 것들을 좀 많이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간중간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좋아요.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우리가 간략하게 이제 한 영역들을 스포츠 과학이 어떤 영역인지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뭐 스포츠 생리학도 있고, 스포츠 뭐 운동학습과 제어, 그리고 스포츠 심리학, 스포츠 교육학, 사회학, 스포츠 경영학, 뭐 스포츠 여가학,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거를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각각의 영역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다고 했는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스포츠 생리학, 스포츠 생리학, 스포츠 교육학, 그리고 스포츠 사회학, 그리고 스포츠 경영학. 이 네 가지 영역에 좀 관심이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선택했는 영역에서 조금 오늘 기본적인 개념을 알려주면은 그 중에서 나는 이런 질문이 생긴 것 같다.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조사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중간중간에 메모를 해놨다가 마지막에 이제 연구 문제를 만들어 볼 때 그때 자기 연구 문제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연구 문제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리고 이런 연구 문제는 어떻게 하면 풀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랑 같이 나누면 좋으니까 제 연구 문제는 어때요? 라고 저한테 이렇게 한번 채팅으로 물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건데, 오늘은 이거 하나하나를 다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연구란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봐야지 우리가 연구 주제를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연구란, 질문과 답을 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질문하기, 관심 영역에 대해 질문하기가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관심 영역에 대해서 질문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좋은 질문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좋은 질문을 만드는 방법. 충실한 배경 지식, 그리고 진정성 있는 관심이 바로 좋은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동하는, 여러분들의 진정성이 있는 영역을 이 네 가지 정도로 뽑아왔던 거고, 그래서 오늘 충실한 배경 지식을 조금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박사나 석사들이 하는 수준의 배경 지식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고등학생 그리고 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한 이 정도 배경 지식이면은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거기서 생기는 질문들을 우리는 연구 문제로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답을 하는, 답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초 배경 지식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포츠 생리학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생리학. 자, 스포츠 생리학은 뭐라고 했죠? 스포츠 생리학 그때 마음에 든다고 선택했던 학생들 한번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채팅으로. 나는 스포츠 생리학이 조금 관심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했던 학생들. 좋아요. 조한결, 이미 또 두 명밖에 없었나요? 오케이. 두 명. 이 두 명은 특별히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 나머지도 혹시나 지금 이걸 들으면서 또 관심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한번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생리학은 운동을 통해서 신체의 변화를 설명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신체 활동이 신체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운동이나 신체 활동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하는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뭐 피트니스 활동 같은 것들이 이제 운동이나 신체 활동이 될 수가 있겠죠. 심지어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것, 여러분들이 계단을 오르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신체 활동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신체 활동이 신체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정의해야 되겠죠. 그죠? 첫 번째는 운동, 신체 활동에 대해서 유형을 나누고 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은 뭐 고강도의 운동이다, 저강도의 운동이다 이런 게 정의가 돼야 되겠죠. 뭐 유형을 고강도와 강도로 나눈다면은 고강도와 저강도가 나눌 수 있고, 만약 기능으로 따졌을 때는 뭐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운동, 뭐 낮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운동, 뭐 이런 식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좀 쉽게는 뭐 이제 고강도, 저강도 뭐 이런 식으로도 나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정의하는 게 1번이고 거기에 따라서 신체의 구성, 뭐 요소 이런 것들을 나누고 정의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정의가 되면은 이제 어떤 운동을 했을 때 신체의 어떤 구성 요소가 변화하는가를 설명할 수가 있겠죠.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스포츠 생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강도로 많은 횟수를 반복하는 운동과 고강도로 적은 횟수를 반복하는 운동이 있다. 자, 어때요? 두 가지가 정의됐죠, 그죠? 강도에 따라서 저강도와 고강도로 나눴고, 그리고 횟수에 따라서 반복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그래서 2 곱하기 2로 나눴죠, 그죠? 강도 곱하기 횟수가 어디에 미치느냐? 운동이 땡땡땡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라는 거죠, 그죠?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는 기초적으로 조금 알고 있죠? 한번 대답해 볼까요? 저강도로 많은 횟수로 반복하는 운동은 우리의 신체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고강도로 적은 횟수를 반복하는 것에 대비해서. 이 정도는 아주 기본적인 유튜브만 봐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운동 방식이. 근지구력 향상, 좋아요. 근지구력 향상이라는 것, 좋아요. 여기에 근지구력이라는 걸 넣어봅시다. 근지구력이라는 걸 넣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근지구력이 바로 신체 구성 중에 하나죠, 그죠? 근지구력. 근지구력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저강도 많은 횟수가 운동이나 신체 활동에 대한 정의였고, 근지구력은 신체 구성에 대한 정의였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축구 활동, 뭐 주기적인 축구 활동 참여가 땡땡땡에 미치는 영향. 어디에? 뭐 예를 들어 어떤 축구를 주기적으로 참여하면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신체에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축구를 주기적으로 했을 때. 일주일에 3번씩 축구를 주기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 전보다 나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어떤 게 향상이 되었을까요? 다들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별로 안 하나? 체력이 좋아진다. 그러면 우린 이거를 질문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질까? 자, 벌써 연구 문제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그죠? 만약에 이 위에 거를 질문으로 만든다면은 어떻게 운동하면 근지구력이 향상될까?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죠? 어때요? 운동을 어떻게 하면은 몸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 두 가지를 이것에 대한 질문을 아주 크게 놔두고 조금씩 우리 줄여갈 수가 있겠죠. 축구하면은 체력이 어떻게 바뀌는가? 어떻게 운동하면 근지구력이 향상될까? 이런 등등의 질문을 스포츠 생리학에서 우리는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사실은 정답이 아주 나와 있습니다. 정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선행연구 자료조사나 유튜브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가능하겠죠. 근데 유튜브는 알다시피 공신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근거가 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됐건 간에 뭔가 학술적인 근거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타당성 있게 얘기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어떻게 하면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질문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쉽게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두 가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약하다는 거죠. 자, 운동은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운동은 어떤 유형이 있죠? 되게 어렵죠, 그죠? 상당히 머릿속에서 많이 떠오를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운동 종목으로 따지면 뭐 축구, 농구, 야구, 배드민턴, 테니스, 체조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이게 운동의 유형인가? 되게 어렵죠, 그죠? 이것이 모든 것을 의미하지 않잖아요, 그죠? 혹은 신체 활동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되게 어렵죠, 그죠? 배경 지식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 신체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신체 구성을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죠? 그것도 상당히 어렵겠죠, 그죠? 신체 구성은. 그죠? 그래서 지금 그것과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을 한번 천천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운동 스포츠 생리학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체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체력. 체력은 무엇인가? 이게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스포츠나 체육에 대해서 공부하려면은 이것이 가장 기초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체력은 여기 보시다시피 인간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기초가 되는 육체적인 능력이다로 크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인간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아주 기초적으로 육체적인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능력이 바로 체력이라고 크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체력을 두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행동 체력과 방위 체력이 있습니다. 인간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 또는 힘을 체력이라고 하고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 행동 체력 2. 방위 체력. 자, 쉽게 얘기해서 행동 체력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 여기 있는 뭐 연필을 잡는다든지 채팅을 친다든지 하는데 필요한 힘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체 움직임과 관련된 행동 체력이고 방위 체력은 뭐 날씨가 춥거나 뭐 병균이 들어왔을 때 이겨내는 힘 이런 것들을 이제 방위 체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또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주기적인 운동 참여가 행동 체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가? 주기적인 운동 참여가 방위 체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면역력이 중요하다. 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운동을 하면은 면역력이 높아진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 방위 체력은 면역력과 관련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뭐 이건 여담이지만 면역력이라는 말은 없어요. 면역은 시스템이지 면역력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하면 면역력이 높아집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비과학적이고 바보 같은 대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면역은 사실은 항원과 항체 반응이 바로 면역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죠?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항원, 항체 반응을 높이는 예방 접종을 하는 게 면역력이 높아지는 방법이겠죠. 근데 운동을 통해서 면역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면은 면역 반응이 일어나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에 소모되는 에너지량을 높일 수 있다. 내 몸에 축적되는 그런 에너지량을 높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되게 여담이지만 우리가 어디 가서 야 운동하면 면역력 높아져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다니면은 사실 조금 잘못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없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여담으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바로 스포츠 생리학에서 중요한 종속 변인이라고 하는 건데 영향을 받아서 뭔가 변화하는 것을 바로 체력과 관련된 것으로 할 수 있고 체력은 행동 체력과 방위 체력으로 구성이 된다
라는 것 정도는 기초 정보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운동하면 뭐가 좋아지는데? 라고 물어봤을 때 체력이 좋아지지. 체력은 행동 체력과 방위 체력이 있는데 당연히 행동 체력도 좋아지지. 뭐 달리기를 많이 하면 당연히 달리기가 빨라지는 것처럼 뭐 달리기를 오래 하면은 오래 달리기가 뭐 오래 달리기 실력이 느는 것처럼 행동 체력도 좋아지지만 당연히 방위 체력도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기초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 이것만으로는 조금 정보가 부족함을 느꼈을 겁니다. 행동 체력은 무엇이 있고 방위 체력은 무엇이 있는지도 간략하게 알면 훨씬 더 좋겠죠. 자,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면은 뭐 요거는 뭐 그냥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뭐 선행학자들이 체력이 무엇인가 체력이라는 건 사실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했는 것들 중에 좀 유명한 말들만 제가 좀 따온 건데 뭐 우라모토라는 학자는 형태, 기능, 정신을 포함하여 신체가 가진 모든 성질의 총합을 체력이라고 정의하기도 했고 조금 시대가 지나면서 신체, 사회, 정서적인 측면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체력을 봐야 된다. 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부분은 신체와 관련된 내용이었지만 요즘에는 정신과 관련된 내용도 체력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정보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 체력의 구성을 한번 이 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체력은 신체적인 요소도 있고 이 정신적인 요소도 있다.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신체적 요소는 아까 얘기했듯이 행동 체력과 방위 체력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고 방위 체력은 여러분 몸의 조직 구조, 여러분 몸이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몸이 온도 조절을 하고 있는지, 면역은 되는지, 뭐 외부 상황에 빨리 적응을 하는지와 같은 게 바로 방위 체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부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기초적으로 방어가 있는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면은 방어력 같은 거죠. 뭐 마방, 물방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어력이 얼마만큼 좋은가 관련된 거고 행동 체력은 뭐가 관련될까요? 여러분들이 뭐 이속이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들이 공격력이 얼마나 높은지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게 바로 행동 체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게임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체력이라는 구성 요소를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공격력이나 민첩성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이제 행동 체력은 형태와 기능으로 나눠집니다. 형태는 여러분들의 체격이 얼마 많은지, 여러분들의 뼈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자세가 얼마나 올바른지와 관련된 게 바로 행동 체력의 형태와 관련되고 행동 체력 중에 기능,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들이 여기 나오죠, 그죠? 근력, 순발력, 지구력, 민첩성, 평형성, 유연성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체력 중에서 신체적 요소에서 행동 체력에서 바로 기능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려고 하면 되게 어렵지만 그냥 한번 쉽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체력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신체나 정신적인 힘을 의미하는데 신체적인 영역은 외부 환경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방위 체력이 있고 내가 잘 움직일 수 있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행동 체력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있고 행동 체력은 근력, 순발력, 지구력, 민첩성, 평형성, 유연성 등과 같은 몸의 기능적인 것을 의미한다 정도로 알면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지식이 있으면은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내가 자주 참여하고 있는 운동은 과연 어떤 체력 요소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고 혹은 반대로 근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은가? 혹은 순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은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자주 하는 운동은 어떤 체력을 높이는가? 그리고 어떤 체력을 높이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가? 뭐 요 정도의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 생리학에 관심 있다고 했는 학생은 여기 조성빈 학생도 있네. 요 3명 학생은 꼭 그러한 형식으로 지금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어떤 질문을 해서 어떤 답을 찾고 싶은가? 특히 나한테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해서 답을 찾으면 훨씬 더 좋은 정보가 되겠죠, 그죠? 이 정도 수준의 정보는 사실은 인터넷 서칭만 해도 잘 찾을 수 있고 그 찾은 정보들을 잘 조합만 한다면은 충분히 가치 있는 정보를 재탄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이거는 뭐 모든 학생들에게 제가 생각했을 때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이건 되게 쉬운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그냥 운동에 참여하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운동이 재밌다라고 생각했던 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내 몸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보를 조금 얻을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건강 관련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 몸에 얼마만큼 힘이 있는가, 내 몸이 가진 그 피지컬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의 피지컬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힘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피지컬이 얼마만큼 좋은가, 내가 얼마만큼 스킬이 좋은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내 몸의 기능이 아주 좋다 나쁘다를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 건강 관련 체력 요소는 몸의 피지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몸의 피지컬은 5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심폐지구력, 근지구력, 근력, 유연성, 신체 조성 이 5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설명해보라 하면 모두 아는 영역이에요. 심폐지구력 당연히 알고 있고 근지구력 알고 있고 근력도 알고 있고 유연성도 알고 있고 당연히 다 아는 건데 이 5가지를 구분해서 설명하라고 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각각의 체력을 표적으로 하는 운동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그 또한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것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봅시다. 자, 심폐지구력은 어떤 거냐면은 심장과 폐의 능력입니다. 근육의 산소를 운반을 하는 일인데 폐활량이 얼마만큼 높은가 낮은가를 통해서 우리는 심폐지구력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이 얼마만큼 일을 잘하는가가 바로 심폐지구력을 의미하는 거죠. 이 심폐지구력은 체내에 산소를 공급해서 몸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능력인데 심폐지구력이 떨어지면은 머리가 아프거나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오래 달리기 다들 해봤나요? 오래 달리기 안 해본 학생 없죠, 그죠? 오래 달리기 해서 거의 막바지쯤에 가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질문 한번 대답해볼게요. 여러분이 느꼈던 것들을 한번 대답해봅시다. 오래 달리기 마지막에 느껴지는 기분은 어떤가요? 오래 달리기 마지막에 느껴지는 기분은 어떤가요? 기분이나 뭐 신체 능력 어떤 것 같습니까? 숨이 차다, 머리가 후련하다, 후련하다 있고 다리가 무겁습니다. 또 목이 아프다, 띵하다, 다리가 안 움직인다. 그죠? 혀가 마른다, 다리가 저절로 움직인다. 어지럽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지금 우리가 간단한 이 조사를 통해서 되게 좋은 질문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래 달리기와 심폐지구력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몇 명은 머리가 아프다. 몇 명은 몸이 안 움직인다. 몇 명은 다리가 자동으로 움직인다. 몇 명은 또 한 명은 후련하다. 라는 것을 설명했어요. 그죠? 저 어때요? 한 가지 질문은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여러 사람이 느끼는 바가 다르죠. 그죠? 왜 다를까? 왜 다를까를 연구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러너스 하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러너스 하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혹시? 처음 들어요? 러너스 하이가 뭐냐면 러너가 달리기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달리기에 중독된 사람들을 보통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데 일정 수준의 달리기 수준이 달리기를 오랫동안 하면은 몸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돼서 엄청나게 중독이 되고 뭐랄까 엄청 기분이 좋은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데 일정 시간 동안 우리가 심폐지구력을 자극하다 보면은 그 시간이 일정 부분 지나면은 세크윈드라는 몸이 평온해지는 기능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바로 러너스 하이를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은 러너스 하이를 못 느낀 학생과 러너스 하이를 느낀 학생 둘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래 달리기와 심폐지구력의 관계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오래 달리기를 내 신체 능력보다 더 힘들게 하면은
머리가 아프거나 몸이 안 움직이거나 할 수 있는데 신체 능력에 적절하게 자극이 됐을 때는 다리가 자동으로 움직인다거나 후련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대답을 할 수가 있고 스포츠 생리학자들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러너스 하이라는 것을 증명해냈죠. 예를 들어서 뭐 몸에 여러 가지 자극점을 붙이고 전기 심전도계나 이런 것들을 붙여서 실험을 해서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같은 것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오래 달리기를 하면은 단순히 힘들지만은 않구나. 오래 달리기를 하면은 이런 효과가 있구나. 라는 것을 밝혀낸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이 오래 달리기 체력에서 심폐지구력 하나만 가지고도 좋은 정보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에 중독돼서 새벽마다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많이 볼 수가 없겠지만 생각보다 그런 인구가 꽤 많아요. 달리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와, 이 사람들은 왜 달리기를 이렇게 하는 거지? 달리기 하면 솔직히 힘들고 재미도 없잖아요. 지금 저도 생각해보면 달리기란 운동 되게 싫어했던 것 같은데 왜냐면 힘들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재밌는 운동 되게 많은데. 그죠?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달리기를 하면 러너스 하이라는 게 느껴지고 이 사람들은 오래 달리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느끼는구나 라는 얘기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연구의 가치라는 겁니다. 연구를 해봄으로써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죠? 넘어가서 근력. 근력은 아까 전에 해봤던 그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좀 할 수가 있는데 근육이 수축할 때 낼 수 있는 힘의 크기라고 하고 저항에 대해서 근조직이 한 번에 낼 수 있는 최대치의 힘을 바로 근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용어가 있을 거예요. 1RM이라는 얘기 들어봤나요? 자, 1RM은 다 들어봤죠, 그죠? 한 번에 내가 들 수 있는 무게의 총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근력입니다. 근력은 그냥 단순한 근육의 파워입니다. 자, 근력과 근지구력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나는 근력과 근지구력은 같다 1번, 근력과 근지구력은 다르다 2번.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면은 한 가지 질문 더 해볼게요. 근력이 좋은 사람은 근지구력이 좋다. 나는 좋다 1번, 나는 모르겠다 2번. 좋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근력이 좋은 사람이 근지구력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근력이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은 근지구력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이거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생각해 보면은 자동차는 연비가 좋은 자동차와 연비가 안 좋은 자동차가 있죠. 그죠? 우리가 아는 자동차 중에 연비가 제일 안 좋은 자동차가 뭘까요? 연비가 안 좋은 자동차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연비 안 좋은 자동차 잘 모르나요? 트럭이나 포크레인 같은 것들은 연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 안 좋겠죠, 그죠? 그러면 연비가 되게 좋은 자동차는 뭐죠? 연비가 좋다고 알려진 자동차들은 보통 전기차 말고 경차 같은 것들이 그렇겠죠, 그죠? 어때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움직임에 사용되는 에너지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인간이 먹을 수 있고 몸을 만들어서 가질 수 있는 신체 조성의 한계가 있는데 몸이 너무 무겁고 근육이 너무 많아 버리면 어때요?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연비가 안 좋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근력이 아주 높은 사람들은 사실은 근지구력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다른 방식으로 보완을 해서 근지구력을 만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비를 생각하시면 좀 쉽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력과 근지구력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뭐 체대 입시를 준비하거나 이제 입시를 준비하거나 혹은 내가 운동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근력과 근지구력을 동시에 잡아야 할 텐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지 않는다는 제가 배경 지식을 알려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든다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운동 생리학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어쨌든 근력과 근지구력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라는 질문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운동을 해야 할까? 라는 것을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뭐 인터벌 트레이닝을 1RM의 땡땡 땡땡 %로 운동 땡땡 세트로 운동한다. 뭐 이 정도의 답을 내려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선행 연구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질문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조금씩 고급지어지는 구성을 가져가고 있는 걸 느끼고 있습니까? 자,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러한 배경 지식들이 결국에는 좋은 질문을 만들어내고 가치 있는 답을 내릴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죠.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거듭거듭 강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배경 지식들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질문 만들기가 쉽지 않고 연구를 해보는 게 좀 관심이 없더라도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정보들은 그냥 충분히 살면서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지식을 좀 아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지구력 방금 아까 잠깐 설명하기도 했지만 한 번 더 근지구력 자세히 보면은 근육이 일정 시간 동안 특정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 얼마만큼 오랫동안, 얼마만큼 많은 반복을 할 수 있는가가 바로 근지구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시간 동안 최대한의 힘을 낼 수 있는 근육군의 능력을 의미하는데 근지구력 같은 경우는 저중량 반복 운동, 서킷 트레이닝을 하면은 높아진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kg짜리 아령을 10번 드는 것과 100kg짜리 아령을 한 번 드는 것은 일의 양으로 따지면은 같은 양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100kg를 한 번 드는 것과 10kg를 10번 드는 것. 물리적으로는 같은 양을 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 가지 운동 방식은 여러분들의 근육 성장을 다르게 한다라는 것 정도는 선행 지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극단적인 케이스라면은 어느 정도 중첩을 하면은 근력과 근지구를 동시에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정도의 질문을 하고 대답을 만들어 보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해볼 수 있는 탐구 활동으로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한결, 이유빈, 조성빈 학생이 과제를 한번 해본다면은 요것과 관련된 과제를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중간에 다른 학생들도 여기에 관심이 생기면은 이런 주제를 해봐도 됩니다. 자, 다음은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은 이제 근육과 관절 주변의 조직의 신장 능력을 의미하는데 얼마만큼 유연하게 움직여지는가, 가동 범위가 얼마만큼 되는가를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은 사실은 상당히 후천적으로 빠르게 키워줄 수 있는 뭐랄까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력을 키우는 것보다 사실은 유연성을 키우는 게 훨씬 더 빠르게 키워진다고 합니다. 근데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고통이 많이 따르는 게 바로 유연성이죠. 사실 유연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근육의 손상, 이 관절이나 인대의 손상이 일어나면은 유연성이 높아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적절한 정도의 손상. 그래서 유연성 운동을 하면 되게 힘들고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유연성은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연성을 키우는 거는 그냥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하면 유연성이 키워진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쉽게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까지 얘기했는 거는 몸의 피지컬과 관련된 내용이라면은 지금부터는 몸의 스킬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킬과 관련된 내용은 신체 조성과는 좀 다르게 이런 뭐랄까 민첩성, 평형성, 순발력, 협응성, 반응 시간 등으로 구성됩니다. 요것들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의 신경이 얼마만큼 발달되어 있는가고 이 여러분들의 신경은 반복 학습 그리고 뇌의 인지 능력 등을 통해서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m 왕복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가 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면첩성이나 평형성, 순발력, 협응성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피지컬 운동뿐만 아니라 이 스킬과 관련된 영역을 키워야지만이 뭐 그런 것들이 높아진다라고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민첩성은 자극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하는 것. 내가 어떤 정보를 받았을 때
거기에 따라서 빠르게 몸을 변화시키고 수행하는 것을 바로 민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농구의 피벗이나 축구의 페인트 동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민첩성이라고 하는데 신경과 근수축 속도의 관계를 바로 민첩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민첩성이랑 제일 헷갈리는 게 순발력이거든요. 순발력은 민첩성이랑 어떻게 다를까요? 짧은 순간에 에너지를 힘으로 전환하여 재빨리 작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순발력이라고 하는데 순발력과 민첩성은 어떻게 다를까요? 운동생리학의 초창기에는 사실은 순발력과 민첩성을 구분하기 모호해서 사실은 옛날 연구들을 읽어보면은 이거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순발력은 한 번에 낼 수 있는 최대 힘과 거의 비슷합니다. 내가 짧은 순간에 에너지를 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 능력이 바로 순발력인데 민첩성은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고 외부 반응에 대해서 자극을 크게 낼 수 있냐 작게 낼 수 있는가가 바로 순발력입니다. 저 순발력이 가장 좋은 운동 종목의 선수들은 누구일까요? 순발력을 순발력과 원 RM을 뭐랄까 대결하는 운동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순발력이 가장 높은 운동선수들 누굴까요? 축구? 한번 대답해 볼게요. 자기 생각나는 대로 축구 또 역도, 탁구, 배드민턴, 스피드 스케이팅, 복싱. 자, 이 중에 정답이 있었습니다. 정답은 역도입니다. 역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낼 수 있는 최대 힘이 얼마만큼 빠르게 나오는가? 역도가 정답입니다. 역도가. 정답은 역도예요. 보세요. 역도는 한 번에 순간적인 힘을 줘서 최대의 파워를 내는 거잖아요. 그죠? 원 RM은 내가 천천히 하더라도 강한 힘을 낼 수만 있으면 그게 원 RM이에요. 그죠? 근데 순발력은 어떻죠? 빠르게 그 힘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빠르게 그 힘. 자동차로 치면 뭐죠? 제로백과 같은 거죠. 그죠? 제로백이 얼마만큼 빠른가? 스포츠카. 그죠? 그런 게 바로 이제 원 RM. 이 순발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순발력이 가장 높은 운동선수들은 어떤 종목의 운동선수들일까라고 물어봤을 때는 바로 운동 종목의 특성을 파악하면 되는 거죠. 그죠? 어떤 운동 종목이 무엇을 추구하는가? 운동 종목에 따라 어떤 체력이 요구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답할 수 있다면 바로 순발력이 가장 높은 운동선수들은 어떤 운동선수들인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역도, 역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어때요? 배경 지식을 알고 나니까 뭔가 좋은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고 뭔가 좋은 정보들이 계속 생성되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운동생리학은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질문을 해나가는 학문이다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오늘날에는 먹는 것과 관련된 질문을 꽤 많이 해요. 내가 만약에 똑같은 운동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섭식을 해야지 몸이 더 빠르게 성장을 하는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된 것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의 뭐 치매나 뭐 심혈관계 질환이나 뭐 그런 것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까지도 이제 확장이 되는 게 바로 운동 생리학의 영역인데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거는 그런 어려운 것들은 아니잖아요. 어려운 것들은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 그래서 뭐 이런 기초적인 질문들 있잖아요. 이런 질문들. 주기적인 축구 활동 참여가 체력이 좋아질까? 이건 되게 아까 전에 원시적인 질문이었죠. 그죠? 이 질문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겠죠? 참여가 뭐 근지구력, 심폐지구력에 영향을 미칠까?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맞는 정보를 준다면은 축구 포지션에 따라 근지구력 향상은 차이가 날 것인가? 혹은 심폐지구력 향상은 차이가 날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축구 포지션에 따라서 심폐지구력 향상은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포지션에 따라서. 날까요? 난다. 그럼 포지션에 따라서 난다라고 여러분들 대답을 했어요. 왜? 왜 날까요? 왜 포지션에 따라 심폐지구력 향상은 차이가 난다. 날까? 대답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기는 양이 다르다. 또 하는 역할이 어떻게 다르죠? 그러면 그러면 이것도 질문해 볼까요? 어떤 포지션이 심폐지구력이 가장 높을까? 어떤 포지션이 심폐지구력이 가장 높죠? 미드필더, 수비수, 윙, 공격수. 다 나오면 어떡해? 자, 그러면은 투표해 봅시다. 미드필더 1, 수비수 2, 윙 3, 공격수 4. 골키퍼는 인간적으로 좀 아니지 않나? 1 하나, 둘, 2 하나. 1이 압도적이네, 지금. 4 하나. 이게 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자, 축구 포지션별 활동량이란 거를 한번 쳐볼게요. 축구 포지션별 활동량을 한번 보면은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보자. 말고 맨유 선수별 뛴 거리 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딱히 뭐가 정보가 나오진 않네. 들어가서 자, 우리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여기 어느 정도 있겠죠, 그죠? 사이드백은 공격 가담, 수비 능력, 활동 범위는 요만큼밖에 안 된대요. 뭐 이 사람이 얘기한 바에 의하면은 오펜시브 디펜더 뭐죠? 측면 수비수 아닌데 이거는 뭐지? 그냥 수비수냐? 수비수는 활동 범위가 뭐 측면 수비수 얘기하는 것 같아, 그죠? 뭐 이영표 같은 오버래핑 많이 하는 사람들 활동 범위 높겠죠, 그죠? 윙백 활동 범위 이 정도 되고 그리고 인버티드 윙백 밑에 있는 뭐 이건 전술에 따라 다르겠지만 활동 범위 이 정도 된다고 하고 뭐 풀백이 엄청 많다네요, 그죠? 커버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가, 그죠? 결론 뭐 현대 축구에서는 활동량이다. 뭐 여기 보니까 대충 좋은 정보가 나오네요, 그죠? 요런 정답이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우린 또 더 좋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그죠? 전술에 따라 이런 질문 또 던져볼 수가 있겠죠, 그죠? 어쨌든 뭐 하나만 우리가 배경 지식을 얻어도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만들어서 어때요? 재밌는 연구들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사실은
지금 제가 얘기해 주는 것들이 되게 고급 정보 같지만 고급 정보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내가 질문만 잘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한 정답을 찾아만 간다면 상당히 전문가가 되어갈 수 있다는 걸 느끼죠. 그죠? 그죠? 그런 것을 바로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한결, 이유빈, 조성빈 학생은 이렇게 요 중에서 질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은 연구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자, 그다음 넘어가서 스포츠 교육학입니다. 지난 시간에 스포츠 교육학에 대해서 한번 나는 연구해 보고 싶다, 관심이 있다 라고 얘기했던 학생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스포츠 교육학. 스포츠 교육학에 관심이 있다. 스포츠 교육학은 체육은 무엇이고 체육 교육은 어떻게 하는 게 좋고 체육 교육의 목표는 무엇이고 다양한 체육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가를 연구하는 게 바로 체육 교육이라고 했는데 체육 교육에 관심 있다고 했던 학생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분명히 있었는데 몇 명? 정윤재 학생이랑 하성규 학생 그리고 박호건 학생, 윤민준 학생, 박태윤 학생, 장인석. 네. 교육학이 꽤 많네요. 그러면은 여기 대답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명 학생들한테 왜? 라는 질문을 해볼게요. 왜 스포츠 교육학에 관심이 있는가? 한번 대답 한번 해볼래요? 스포츠 교육학에 관심이 있는 이유. 진로. 진로가 그쪽이다. 왜? 교사가 되어서. 또 다들 체육 교사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가? 그러면은 좋아. 나랑 잘 맞다. 좋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저는 체육 교사가 되고 싶다. 진로가 그쪽이다라는 대답보다는 사실은 요 대답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나랑 잘 맞다. 라는 게 조금 더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더 좋은 대답인 것 같은데 나랑 어떻게 잘 맞는지 한번 얘기해 볼래요? 누구냐? 근영이 학생? 김근영? 한번 얘기해 볼래? 나랑 어떻게 잘 맞다? 저도 예전에는 체육 교사가 상당히 꿈이었습니다. 왠지 하면은 저 중학교 때 체육 선생님 되게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체육 선생님 멋있어서 체육 교사가 되고 싶어서 체육학에 조금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가르치는 게 좋아서 가르치는 게 좋다. 가르치는 게 가르침에 그러면 가르치는 게 좋다라는 것은 가르침의 뭐랄까 목적 그리고 철학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가르쳐서 가르치는 게 왜 좋을까요? 가르치는 목적이나 철학이 있어요. 모두가 비슷할 것 같아요. 진로가 그쪽이거나 체육 교사가 되고 싶다거나 체육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가르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는 거죠, 그죠? 왜 그럴까요? 가르쳐서 바꾸면 뭘 하는 거죠? 무엇을 무엇을 이룰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볼게요. 여기 전윤재, 하성규, 각호건, 윤민준, 박태윤, 장인혁, 김근영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무엇을 가르쳐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뿌듯함을 얻겠다. 또 하성규 학생이나 박호건 학생 한번 얘기해 봅시다. 윤민준 학생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우리 선생님께서 뿌듯해하는 것을 많이 느껴주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궁금하네요, 문득.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여기 여한구 선생님을 뿌듯하게 해줬습니까? 잘 성장했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성장. 좋아요. 교육학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좋은 얘기를 했는데 성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언가 성장시킨다. 그러면 무엇을 성장시키는가가 바로 체육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체육교육에서는 세 가지로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얘기한 걸 지덕체 들어봤나요? 지덕체. 지덕체라는 말 들어봤나요? 지덕체? 들어봤다 1번. 지덕체 들어봤다. 나는 안 들어봤다 2번 하면 됩니다. 지덕체 들어봤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체육을 공부하는데 지덕체를 안 들어본 사람 꽤 많네요. 근데 요즘에는 약간 트렌드가 우리 쪽 트렌드는 약간 지덕체라고 안 하고 체덕지라고 얘기합니다. 체덕지. 체육, 덕육, 지육이라고 해가지고 체는 뭐죠? 몸체자, 덕은 뭐 도덕할 때 덕자, 지는 지식할 때 지식이잖아요. 그죠? 도덕, 인성을 얘기하고 지식을 의미하고 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체육이 성장시키고자 하는 것은 바로 체육, 덕육, 지육입니다. 몸, 도덕, 인성, 지식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장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사가 된다고 했을 때 교사가 되어서 내가 무언가를 잘 가르쳐서 내가 가르친 학생들의 몸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내가 가르친 학생들의 인성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내가 가르친 학생들의 지식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뿌듯해하는 거죠. 이 사회에 좋은 이론들을 만들어냈고 나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발전되는 것을 보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좋아서 교사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보통 체육교육학에서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덕체라고 얘기하고 체육교육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건강한 몸에 건강한 뭐죠? 두 글자.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 그죠? sound body in a sound mind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요 말을 한국식으로 바꾸면은 체덕지, 지덕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은 조금 모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체육학을 전공으로 하고자 하면은 사실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조금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체육을 왜 배우고 체육을 배워서 무엇이 좋아지는가라고 물어봤을 때는 당연히 체덕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스포츠 교육학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체덕지를 기르고 체덕지를 어떻게 하면 더 잘 기르어지는가 그 체덕지라는 것의 가치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주로 탐구하는 그 영역을 바로 체육교육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자, 체덕지를 학생들에게 잘 전달해서 잘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 사실은 꼭 체육교사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체육을 한다는 것은 언젠가 누구를 가르치게 돼 있는 역할을 많이 맡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스포츠를 알려주는, 스포츠를 뭔가 선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건데, 그러면은, 요런 체덕지라는 그 가치를 어떻게 하면, 나한테 배우는 제자나 학생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냥 쉽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생님한테 더 감명을 받고 더 좋은 걸 배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그죠? 한번 대답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라고 생각, 오케이, 좋아요.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아야 한다.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좋아요. 저는 별로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많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된다. 다시 물어봤을 때
딕션이 좋아야 한다. 선생님 좀 미안한데 내가 딕션이 별로 안 좋아서 선생님 혀가 좀 짧아요. 그래서 저는 체육 선생님은 안 했으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면은 또 좀 더 쉽게 질문해 볼게요. 나는 어떤 선생님이 좋았다. 난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은 이런 모습이야. 라는 걸 한번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은 어떤 수업을 했다. 라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땡땡한 선생님이 좋다. 땡땡 선생님은 그 선생님의 수업은 땡땡해서 좋다. 자, 여기에 대한 질문 답해 볼까요? 차별 없이 평등한 선생님, 학생과 친한 선생님, 챙겨주고 날 이해해주는 선생님, 여한구 선생님, 소통이 많은 선생님. 좋아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교육학에 대해서 한 가지 영역에 대해서 파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의 역. 좋아요. 친하고 편하게 지내주는 선생님.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랑 관련되냐면은 지도자의 능력과 관련된 겁니다. 그죠? 교육학에서 이 지도자의 능력, 지도자의 자질과 관련된 내용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지도자의 역량, 지적 역량 있고 두 번째는 지도자의 뭐랄까 사회적 역량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죠? 조금 이제 정리가 되나요? 지도자는 지적으로는 배경 지식이 높아야 되고 사회적 역량은 소통성이 높아야 한다. 또 뭐가 있을까요? 지도자의 수업 운영 기술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친근함을 친근함 여기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땡땡땡땡땡 들어가겠죠, 그죠? 교육학에서는 주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떤 자질을 가져야지 좋은 수업을 하는가. 그래서 교육학에서 메인 질문은 능력, 자질, 수업, 운영, 방식에 따른 수업의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죠. 아까 전에 수업의 효과는 어떤 걸로 볼 수가 있죠? 이 중에 수업의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체육, 지육, 덕육 이런 거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차별 없이 평등한 선생님은 체육, 지육, 덕육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많이 좋아지게 만들었을까요? 차별 없고 평등하고 학생과 친한 선생님, 날 이해해준 선생님은 체육 수업을 통해서 나의 세 가지 중에 무엇을 업그레이드 시켜줬다? 자, 1, 2, 3번으로 대답할게요. 1, 2, 3번으로. 그렇죠. 요거겠죠, 그죠? 덕유. 3번이겠죠, 그죠? 그러면은, 다들 이제 쉽게 대답을 잘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쉽게 설명할 수 있고 많은 배경 지식이 있는 선생님은 무엇을 업그레이드 시켰을까요? 이 세 가지 중에. 1, 2, 3번 중에 뭘까요? 1, 2, 3번 중에 뭘까요?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쉽게 설명하고 배경 지식이 많은 분은 2번과 1번에 좀 가깝겠죠. 1번은 없나요? 좋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1번은 별로 없는 거 봐서 그러면은 자 좋아요. 난 질문을 하고 싶다. 몸을 성장시켜준 체육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었나? 요 세 가지 중에 대답하면 되겠죠, 그죠? 이 세 개 중에 뭘까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도 던질 수가 있겠죠, 그죠? 좀 어렵죠, 그죠? 몸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도자가 지적 역량이 높다고 될까? 사회에서 친근하다고 될까? 소통이 높다고 될까? 어렵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은 어떤 거냐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하였는가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체육학에서 그 체육교육학에서 두 가지 메인 테마가 있다면은 지도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수업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겠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체육 수업 모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수행하는 과정을 만드는가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모형, 직접 교수 모형, 개별화 지도 모형, 협동 학습 모형, 스포츠 교육 모형, 동료 교수 모형, 탐구 수업 모형, 전술 게임 모형, 개인적 사회 책임감 지도 모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크게는 두 개로 볼 수가 있어요. 수업, 학습자 주도 수업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수업을 하면은 선생님이 시킨 대로만 막 하는 수업이 있고 어떤 것은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주고 야 이렇게 해봐 라고 던져주는 수업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수업이 좋나요? 선생님이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끊어서 설명하고 따라해보는 수업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한테 자 이런 목적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한번 너네끼리 한번 해보렴 하는 학습자 주도형 수업을 한다.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원합니까? 가나로 대답해볼까요? 좀 헷갈리니까 이거는 가, 나 대답해볼게요. 팽팽한데? 그렇죠. 이건 이제 의견이 분분하죠, 그죠? 어떤 수업이 더 좋냐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사를 좀 해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실제로 해본다거나 실제로 이런 수업을 해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본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정보 자료들을 통해서 지식을 만들어 본다거나 뭐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어쨌든 어떤 방식이 있는지 알고 어떤 방식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게 바로 스포츠 교육학의 영역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스포츠 교육학을 선택한 여러 많은 이 학생들이 있죠. 몇 명이나 꽤 많았던 것 같은데. 이 학생들은 제가 봤을 때 이런 거죠. 첫 번째 질문 해볼 수 있는 거는 체육교사, 체육지도자의 질과 영향 무엇인가가 될 수 있고 채석지를 함량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또 있을 수가 있고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조금 더 나가면은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수업해야 되는가도 교육학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처럼 체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학생들이만 모여있는 반이 있을 수가 있고 어디에 가면은 이제 체육의 실력차가 많이 나는 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체육이 많이 나는 반에 가서 학습자 주도형 수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학급에 차가 많이 난다. 학습자 주도 수업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 한번 대답해 볼게요. 한 학급에 실력 차이가 많이 난다. 학습자 주도 수업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 그렇죠. 잘 못하는 사람들 계속 잘 못하고. 그죠?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그런 소외나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그 수업은 그렇죠. 그렇죠. 그런 수업은 성공한 수업
인가? 성공한 수업입니까? 아니겠죠, 그죠? 근데 교육학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고 그러한 답을 찾아 나가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교육학을 선택하신 교육학 영역에 대해서 질문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이것과 관련된 질문을 조금 세부적으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인성이 좋은 교사들은 어떤 식으로 역량평가를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어쨌든 이게 바로 스포츠 교육학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스포츠 사회학도 한번 해볼게요. 스포츠 사회학. 자, 스포츠 사회학 선택하는 학생들 한번 얘기해볼까요? 나는 스포츠 사회학에 관심이 있다. 스포츠 사회학이 뭐였냐 하면은 스포츠 참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가치는 무엇이었는가, 어떤 것이 있었는가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스포츠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스포츠의 정의와 스포츠 참여의 사회학적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죠. 우리 저번에 잠깐 대답해봤지만 스포츠를 참여하면은 사회적으로 어떤 것이 좋아지는가에 대해서 대답을 해본 거였잖아요. 그죠? 자, 한번 얘기해볼까요? 누구였죠? 스포츠 사회학 관심이 있었던 학생 누구였죠? 없나요? 장우혁 학생. 또, 한 명밖에 없었나? 자, 이 모든 것에 아무것도 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는 해야 돼요. 장우혁 학생 하나밖에 없나?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스포츠의 사회학적 가치는 여러 가지 레벨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개인적 차원이 있고 개인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하면 어떤 게 좋죠,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개인적 차원. 스포츠에 참여하면 땡땡이 좋다. 자, 개인적 차원. 나는 스포츠에 참여 이런 게 좋다. 얘기해 볼까요? 어떤 게 좋죠? 장석준, 좋아요. 석준이 원래 뭐였죠? 석준이 원래 교육학이었나? 원래 대답 왔네? 지금 들어왔어? 됐어요. 자, 스포츠에 참여하면 무엇이 좋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개인적 차원에서 무엇이 좋다? 아무나 대답해 볼게. 나는 여러분들 다 스포츠 참여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해본 학생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자, 어떤 게 좋죠? 나는 스포츠에 참여하면 무엇이 좋다? 뭐, 아무도 없나요? 기분이 좋다 뭐 이런 것도 괜찮은데 아무 얘기나 해볼까요? 진짜 여러분들이 느꼈던 거. 나는 스포츠에 참여하면은 이런 것이 좋았다. 건강 증진. 좋아요. 또, 기분, 행복. 기분, 행복. 또, 별로 안 좋았다도 괜찮아요. 안 좋다도 합니다. 상쾌하다. 친밀감. 좋아요. 좋아요. 여기까지만. 뭐, 대답은 너무 성취형 좋아. 대답은 너무 강요하지 않을게요. 대답을 강요하면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이 사회라는 것은 무엇의 합이죠? 개인의 합이죠, 그죠? 개인의 합은 무엇을 만들어내죠?
같은 것들이 바로 개인의 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죠? 이게 바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회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은 개인들이 되었다. 수많은. 자, 이거는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요? 수많은 개인들의 건강이 증진되었어. 그러면은 우리 국가적 차원, 사회적 차원에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죠? 의료비 절감이라는 의료비 절감과 건강한 사회라는 사회적인 가치를 얻었잖아요. 그죠? 자, 의료비 절감, 스포츠를 통해서 의료비가 절감된다. 상당히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스포츠,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 참여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의료비를 절감하고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라는 말을 우리는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스포츠 사회학에서 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개인들이 스포츠에 참여하게 됐을 때 땡땡땡이 좋아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서 무언가 좋은 것들을 발견하고 이것들이 국가적, 지역사회나 학교적 차원에서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내는가를 찾아내는 게 바로 스포츠 사회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스포츠 사회학에서 주로 던지는 질문은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인 거죠. 그죠? 그래서 스포츠는 되게 큰 부분이니까 우리 또 작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학교 체육대회의 사회적 기능은 어떻게 되는가? 질문을 던졌어요. 학교 체육대회를 하면은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면 뭘부터 찾으면 되죠? 개인적 차원에서 무엇이 좋은가? 그리고 이 학급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가? 나아가 학교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런 순서를 가지고 대답을 해보면은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 중에 학교 체육대회의 기능을 우리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학교 체육대회를 하면 개인적 차원에서 무엇이 좋은가? 얘기해 봅시다. 진짜 아무 얘기나 해봐도 됩니다. 나는 제가 대답을 한다면 이런 대답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날 수업 안 하니까 너무 좋다. 개인적 차원에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학교 체육대회를 하면은 무엇이 좋은가? 대답을 안 하면 학교 체육대회는 안 좋은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경험 있나요? 별로 친하지 않았던 친구랑 이 체육대회를 통해서 더 친해졌어. 의외로 내 친구들의 몰랐던 모습도 발견하고 걔랑 좀 더 친해지고 원래 더 친했던 친구가 더 친해진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그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거 좋으면은 어, 이것들이 모여서 학급에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요게 학급에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들의 관계가 점점 이렇게 더 친밀해지고 진해졌어요. 더 강해졌어. 친구들이 많이 친해졌어. 많은 사람들이. 그게 학급에는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요? 학급 분위기가 좋다는 것은 어떻게 되죠? 따돌림도 없고 단합도 잘 되고 이것들은 여러 추억 그리고 힘, 능력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학급 분위기가 좋아지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양질로 흡수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예를 들어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반의 단합력이 안 좋으면은 몇 명은 듣고 몇 명은 안 듣고 이러면은 많이 깨지잖아요. 근데 학급의 단합력이 좋아지면 여기 얘기 잘했네요. 성취도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돌아가면은 선생님 체육대회 너무 좋아요. 반의 다합대가 잘 되니까요. 반의 다합되면은
우리 학급 분위기가 좋아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 학급 성취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학급 성취도까지 좋아졌다 치면은 이게 나아가서 학교에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자, 개인적 차원에서 교우관계가 증진되었고 이게 학급 분위기와 학급 성취도에 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학교에는 어떤 도움이 됐을까요? 학교적 차원에서. 학교에는 학교폭력 사라진다. 학폭 사라져. 또 학교의 명성 같은 게 올라질까 하지 않을까요? 와, 이 학교는 정말 단합도 잘 되고 이 학교는 정말 애들 전부 다 반반마다 성취력도 좋고 와, 여기 다니는 학생 멋있어. 학교의 명성, 브랜드, 가치, 그치, 위상 이런 것들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학교라는 것이 좋아졌어요. 학교의 위상과 학폭이 사라졌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다시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학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정답은 뭘까요? 정답이 뭘까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요, 개인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죠? 내가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좋은 학교에서 받는 좋은 서비스, 학교 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 이런 것들은 다시 나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아주 긍정적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을 모든 차원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 차원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돼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회라는 것의 정의는 뭐냐 하면은 혼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산다는 게 바로 사회라는 것의 정의인데 스포츠가 사회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단순하게 작은 체육대회만으로도 우리는 이런 효과가 있다. 개인적으로도 좋고 학급에도 좋고 학교에도 좋고 그것이 다시 나에게도 다시 좋아진다.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어때요? 무언가 대단한 생각은 안 해봤지만 생각보다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뭐지?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사회학은 스포츠 이벤트나 스포츠 참여, 스포츠 관람 같은 것들이 같은 스포츠 활동이 땡땡땡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할까? 라는 것을 탐구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사회학을 조금 해보고 우리가 관심 있는 학생들은 땡땡땡한 이벤트나 활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보는 거죠. 이거는 되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한테 인터뷰를 해보는 거죠. 저는 지금 뭐랬죠? 작은 조사를 해봤지만 학교 체육대회 해봤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방과후 활동이나 예를 들어서 뭐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다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고 뭐 동아리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조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땡땡 동아리 동아리 타입 1, 2, 3번을 나누고 사회적 가치를 각각 매긴 다음에 이 동아리에 참여하면은 이런 사회적 가치가 있었어요. 이 동아리에 하면은 이렇습니다. 이 동아리에 가면 이렇습니다. 라는 식으로 대답을 내놓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좋은 정보를 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동아리에 들어가면은 이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스포츠 사회학은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면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스포츠의 요거 그냥 제가 다 설명했으니까 너무 스포츠 경영학인데 스포츠 경영학은 아마 요것만 일단 제 전공이 스포츠 경영학이거든요. 스포츠 경영학은 스포츠 산업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스포츠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스포츠가 돈이 되는 이유는 어떻게 돼야 되고 스포츠의 가치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가와 관련된 내용이 바로 스포츠 경영학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즘에 가장 화두에 있고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해서 조금 더 훨씬 더 자세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을 보니까 요건 다음 시간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스포츠 처음에 뭐였죠? 스포츠 생리학, 두 번째는 스포츠 교육학, 세 번째는 스포츠 사회학에 대해서 어떤 연구 문제가 있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연구 문제를 발췌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기초적인 그것을 위한 기초적인 배경 지식을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스포츠를 잘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사실은 정리하기는 쉽지가 않은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어떤 질문이 생성되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배경 지식들과 관련된 정보를 들으면서 나는 이걸 왜 좋아하지? 내가 좋아하는 이것은 어떤 질문을 하면 참 좋을까? 그리고 이런 질문을 답을 얻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되게 가치 있어 하겠네?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체육을 하는 목표나 이유가 됐으면 좋겠고 그 방식이 계속 쭉 이어져서 좋은 체육인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선생님 여기까지 해도 될까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스포츠 경영학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수업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각자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제목, 연구 제목이랑 연구 배경, 연구 문제, 연구 방법, 그 연구 결론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더 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네. 여기서 마무리 잘 하고 다음 이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는 학생들 있나요? 오늘 했는 내용 중에? 보통 빨리 끝내고 싶어서 질문 잘 안 하긴 하지만. 선생님, 아까 전에 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가 했을 때 여한구 네네. 선생님이라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네, 아까 계속 듣고 있어가지고, 네.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도, 네, 네. 다음 시간은 다음 주가 될 텐데, 다음 시간에 좋은 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이